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원 강사요. 요새 이제 학개론을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주면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톡으로 문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만들죠. 자, 이번에는 뭔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카페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렛대 효과. 정확한 문구는 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위한 것이다. 요런 기출 지문이 있는데, 요놈을 지금 질문 주셨는데, 이걸 하는 김에 지렛대 효과를 좀 이해 좀 해보자고요. 이 지렛대 효과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우리 부동산학에서 최근에 한 2, 3년간은 언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자고. 일단 A는 강의 노트 56페이지, 즉 필기노트 또는 강의 노트 56페이지 똑같은 놈이죠. 논점 22번에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렛대 효과가 있죠. 지렛대 효과 요거예요. 그리고 지렛대 효과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이 아니에요. 전체 수익률이 아니라 나만의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란 말이에요.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 그리고 이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지렛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타인 자본을 죄송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내목이 올라가면 플러스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플러스 지렛대 효과. 그리고 타인 자본을 이용했더니 오히려 나의 지분 수익률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라고 하고, 타인 자본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나의 지분 수익률에 변함이 없으면 중립적 레버리지 또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A부터 Z까지 다 할 것이냐, 딱 요 시기에 맞는 수준만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렛대 효과의 가장 큰 가장 큰 오해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부동산을 하나 사요. 이렇게 부동산을 사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살 때 만약에 은행의 돈을 5억 썼고, 은행의 돈을 5억 원을 썼고, 그 다음에 내 돈을 5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총 10억짜리 부동산인 거죠. 10억짜리 부동산. 그런데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이제 내 돈과 은행의 돈을 산 다음에 투자를 했더니 이제 수익이 나와요. 수익이. 그런데 지렛대 효과는 금액으로 뭔가 출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금액으로 출자하면 10억 중에 1억을 벌었어요. 5억을 벌었어요. 그럼 상관없는데, 자, 뭐라고 나오냐? 투자를 해서 1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준다, 이런 말. 이런 식으로. 그럼 요 10%를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요걸 여기다 표시할까요? 은행의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지금 투자했잖아요. 합쳐서. 그래서 요걸 종합수익률이라고 불러요. 종합수익률 또는 총자본수익률,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 돈과 은행의 돈을 반반 섞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했고, 이걸 통해서 총자본 또는 종합수익률을 10%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10%라는 수익률을 이제 은행이 돈을 댔으니까 은행과 내가 나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 가져. 근데 요걸 어떻게 나눠 가져갑니까? 이제 요게 포인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눠 가져가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은행과 항상 내가 어떻게 나눠 가져갑니까? 그럼 어떤 분은 10%니까 돈을 반반 됐으니까 말이야, 은행이 5%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니도
5%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더하면 10%니까 이렇게 가져가겠지. 그러는 순간 작살나는 거야, 얘가. 지렛대, 자, 수익률이 10% 나오면 5%, 은행이 5%, 내가 5%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을 친구라고 생각해, 친구. 내가 친구랑 사업을 해요. 친구랑, 은행을 친구라고 해보죠. 친구랑 사업을 해요. 돈을 반반 대서. 그리고 10%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친구한테 5%의 수익만 준다 그러면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즉 항상 어떻게 나눠 가져갑니까? 내 돈과 은행의 돈을 반반 섞어서 투자를 했다면 항상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면 은행도 자신의 돈의 10%를 가져가는 거고 나도 내 돈의 1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금액으로 볼까요? 금액으로. 자,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해서 10%를 얻었어요. 그럼 금액으로 치면 얼마를 얻은 거죠?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얻었잖아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돈을 반반 댈수있으니까 당연히 반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반.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면 자신이 댄 돈 얼마? 5억의 10%를 가져가는 거예요. 5억의 10%. 그러면 5억의 10%면 500만 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어떻게 가져가요? 나도. 그렇죠. 나도 내 돈의 10%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5억의 10%. 그러면 나도 500만 원 가져가구나. 요러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1,000만 원을 은행이 500, 내가 500.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해서 10%씩 나눠서 가져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제 강의 경험상 항상 뭐 때문에 헷갈립니까? 지렛대 효과는 절대 수익으로 주지 않고 수익률로 줘요. 율로.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10%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은행도 자신이 댄 돈의 10%를 가져가는 거고 나도 내가 댄 돈의 10%를 가져가는 거야. 내가 댄 돈의 10%, 은행도 자신의 돈의 10%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초벌구이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례에서 봐봐요. 이 사례에서. 현실적인 어떤 사례랑 좀 지워볼까요? 이런 거 지워버리죠. 현실적인 사례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든 사례에서 뭐가 다르냐? 세상에 은행이 10%를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10%를.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10%를 가져가지 않고 은행이 만약에 5%만 가져간다고 하자고요. 즉 대출 금리가 10%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 금리로 5%만 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때 내가 가져가는 목의 수익률, 이게 지분 수익률이죠. 요 지분 수익률이 올라갈 것입니까? 낮아질 것입니까? 이걸 결정하라는 게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 그럼 직감적으로 은행은 정상적이면 자신의 돈의 10%를 가져가야 되는데 5%밖에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내가 가져가는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갈 거예요. 대충 얼마 올라갈까요? 지금 돈이 딱 반반이라면. 나도 10%를 가져가는데 은행은 지금 자신이 가져가야 될 10% 중에 5%를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5%를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15%를 가져가는 거예요. 돈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이 경우가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타인 자본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이번에는 5% 대출 금리를 5%로 책정한 게 아니라 야, 너 나한테 돈을 빌리려면 말이야 15%의 금리는 줘야겠어. 이렇게 15%를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오는데 은행이 15%나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나온 수익보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부의 레버리지. 이게 정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 효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타인 자본을 끌어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은행이 적게 가져갑니다. 투자의 수익률보다 작은 금리를 요구하면 내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은행이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률보다 더 큰 금리를 요구하게 되면, 그렇죠?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 이번에는 금리를 말이야 10% 줘. 이렇게 말했어요. 10%. 그럼 지금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이랑 똑같은 크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가져갈 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내목은 올라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딱 1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립적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내목의 수익률인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 그건 언제?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행이 많이 가져가면, 그렇죠, 내목은 줄어드는 거고, 은행이 정상적으로 가져가면 내목은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지렛대 효과예요. 자, 그런데 일단 질문을 한번 볼게요. 질문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내 돈은 그대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5억을 은행의 돈이 아니라 전세로 샀다고 해보죠. 전세를 끼고. 전세. 그러면 전세는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전형적인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입자에게 어떻게 보면 돈을 꾼 경우예요. 우리가 전세는 다시 전세 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법적인 어떤 형식으로 보면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줄 때 뭔가 이자라는 걸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세를 끼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면 대가를 하나도 주지 않는, 즉 금리를 하나도 주지 않는 자금을 빌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은행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뭔가 전세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 자금을 조달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리가 빵빠센트가 되는 거예요. 빵빠센트. 왜? 그러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직감적으로 요 경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요 경우. 자, 지금. 자, 이렇게. 자, 지금 10억을 통해서 10% 벌었으니까 여전히 수익을 번 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전세를 주고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는 은행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전세라고 하게 되면 전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세입자에게는 대가를 하나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1,000만 원은 누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전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결국 내 것만 따지면 나는 결국 5억을 투자해서 내 것만 따지면 5억을 투자해서 결국 얼마를 번 거예요?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5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그러면 1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그렇죠. 20%잖아요. 20%. 즉 결국 이 경우에는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률이 20%가 되는 거야. 20%. 이거 봐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이 10%의 투자 수익률이 나오면 나도 10%,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댄 사람도 10%. 그런데 지금 전세의 경우에는 아예 10%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내목으로 10%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렛대 효과의 분석이에요. 지렛대 효과.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금액을 5억 똑같이 됐죠. 이 금액이 달라지면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나 만약에 또이또이라는 금액을 댔다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딱 요 정도가 지금 1월, 2월달. 요 정도가 1월, 2월달.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 한번 우리 강의 노트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를 하고 시험을 항상 당신의 지분 수익률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럼 누가 적게 가져가야 돼요?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항상 요놈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 대출 금리는 뭐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 이게 종합 수익률이라고 해도 되고, 뭐,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튼 수익률보다 적은 금리를 은행이 가져간다면 내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요게 필수 조건이에요. 요게 대출 금리가 종합 수익률보다 낮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대부 비율은 제가 분석을 안 했죠. 요건 나중에 할게요. 요거까지 분석하면 수치 분석이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대출 금리가 낮다. 이 말은 은행이 금리로 조금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경쟁이라면 은행이 적게 가져가? 그럼 더 우려먹어야 돼. 불쌍하니까 봐줘야 돼. 더 우려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적은 금리를 가져가요. 그러면 우려먹어야죠. 그러니까 전제가 대출 금리를 은행이 낮은 금리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대출해달라고 대부 비율을 높게 요구해야 돼요. 대출을 많이 요구해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나의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는 지렛대 효과는 딱 두 가지예요.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게 하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낮다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은 우리는 지렛대 효과를 배운 적도 없어요. 올해는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 알아. 어떻게 하면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가면 우리는 항상 뭘 요구해요? 금리는 좀 싸게 빌려주고요. 대출은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나는 지렛대 효과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금리는 좀 싸게 빌려주고 대출은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요구하는 두 가지, 금리는 좀 싸고요. 대출은 좀 이빠이 많이 해주세요. 이게 지렛대 효과의 정의 지렛대 효과의 요구라는 거죠. 근데 시험은 뭐가 잘 나오냐? 자, 이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이 올라가요. 그러면 누구의 위험도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위험도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위험도. 지분 수익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위험이 아니라 나의 위험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최소한 강의 노트를 봤으니까 기출지문,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지분 수익률과 이렇게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자, 보자고요.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예요. 원래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이 효과인데, 그냥 아무런 앞에 뭐 표시하지 않고 지렛대 효과라 그러면, 이 정의 지렛대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정의 지렛대라고 나오면 타인 자본을 통해서 지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고, 만약 여기에 마이너스 부 이렇게 나오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이 중요한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란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인데,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항상 누가 적게 가져가야 돼요?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되는 거, 은행이. 그래서 요령이 보세요. 자, 수익률이 여러 개가 나와요.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투자 수익률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저당 수익률 또는 대출 금리. 요건 대출 금리로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저당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은 투자를 통해서 번 총 수익률이에요. 투자의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은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죠.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렛대 효과를 분석하는 기본 틀은 무조건 은행이 가져가는 걸 딱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은행이 적게 가져가느냐 많이 가져가느냐를 봐요. 그런데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라고 있으니까 분명히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행이 적게 가져가네? 그럼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항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우려 먹어야죠. 그래서 차익 비율을 키우면 키울수록 증가되는 지분 수익률도 커지고, 그리고 지렛대 효과를 통해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면 수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위험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질문들은 많습니다만 강의 노트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에 한 5월 또는 4월 정도 되면 지렛대 효과의 차익 비율 분석까지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